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네. 이번엔 진짜 될까요? 다음 정부에서 뭐 화끈하게 이전을 한다고 뭐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점점 가능성은 높아지겠다. 최소한 저희 생애 내에서는 수도 이전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경제 이슈를 부동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망합니다. 아무튼 부동산. CG타임스의 유은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수도 이전과 또 세종시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저는 돌려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 될까요? 유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정부에서 뭐 화끈하게 이전을 한다고 뭐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점점 가능성은 높아지겠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나온 이슈잖아요. 네, 벌써 네. 20년이 넘은 주제거든요. 네, 벌써 20년이 넘은 주제고 네. 이미 세종시는 행정중심 도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철마다 이 주제는 나올 것 같고 음.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최소한 저희 생애 내에서는 수도 이전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데요. 정치의 계절이 됐을 때 수도 이전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네. 나라 전체적인 발전 차원에서 이걸 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주제를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얘기할 때 1인당 개인 소득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지 맞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한 3만 불 개인 소득이 넘어가면 네. 뭐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다음에 10,000불이 넘어가면 뭐 중진국 대열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도시나 부동산 개념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나 부동산 개념으로 선진국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자, 해외여행 갔을 때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볼 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나라의 수도에 갔을 때의 느낌과 지방에 갔을 때의 느낌이 차이가 많이 없다. 별 불편함이 없다. 아. 그러면 선진국입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의 수도에 갔는데 거기서 느꼈던 편리함이 지방에 관광을 갔을 때 편리함이 안 느껴진다. 네. 그럼 그건 이제 후진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체험으로 선진국, 후진국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도 이전 얘기를 할 때 미국의 얘기를 이제 조금 정치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뉴욕하고 워싱턴 DC가 별도로 분리돼 있잖아요. 네, 워싱턴 DC가 수도죠. 예, 워싱턴 DC가 이제 정치 중심 수도고 뉴욕은 경제 중심 도시인데 여전히 우리가 미국을 얘기할 때 뉴욕을 대표적인 도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뉴욕이 경제 중심이면서도 관광도 그렇고 뭐 경제, 뭐 금융, 여러 가지 뭐 중심, 문화 이런 쪽에서 이제 뉴욕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네. 사실 미국이 뉴욕이나 워싱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도시들을 알고 있지만 각 어떤 주제별로 중심 도시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렇죠. 뭐 LA는 뭐 문화나 예. 이런 있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이비리그 주요 대학들은 보스턴시에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UFC가 됐든 뭐 복싱이 됐든 큰 이벤트는 또 라스베가스에 라스베가스. 많이 해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AI 관련해서 뭐 스타트업 그런 기업들은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 같은 경우도 기업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MS가 있고 아마존이 있고. 그렇죠. 메인 그 회사들이 예, 있죠. 우리가 잘 마시는 커피 본사도 스타벅스도 시애틀 있고 이렇게 큰 미국이란 나라에 각 도시들이 어떤 주제별로 중심 도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나 뭐 뉴욕에서 느꼈던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이제 뭐 어디 갔을 때 도시, 수도에서 느꼈던 그 편리함을 지방에 갔을 때 못 느끼거든요. 요즘 뭐 베트남 여행 많이 가시는데, 차이는 좀 있죠. 예, 베트남 하노이나 호지민 갔을 때는 서울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뭐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으로 조금만 가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수준은 뭐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고는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서울의 편리함이 지방의 큰 도시를 갔을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은 못 느낀다. 네. 인프라나 도시 자체의 어떤 교통 상황이나 건물의 어떤 편리함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문화, 행사, 특히 교육까지 모든 게 중심이 지금 서울로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 강남권에 이게 몰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서울 중심, 강남 중심 이렇게 지금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게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차제 이제 대선 관련해서 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과연 우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런 주제별로 도시로 에너지를 이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큰 틀에서 좀 보면서 이 네.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도 이전은 뭐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세종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들리거든요. 예, 안타깝긴 한데 일단 상황을 제가 전해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세종시 부동산 동향을 보면은 거래량도 늘고 있고 이제 가격도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량을 보면 이제 직방 자료인데요. 세종시 3월 아파트 거래량은 687건으로 1월 266건 대비해서 2.6배가 지금 늘어났고요. 네. 거래 총액도 2.8배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제 지난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보다 0.04% 올라서 1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세종시 그 보람동의 전용 면적 109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에 지난 3월 18일 거래된데요. 11억 2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돼서 이는 이제 직전 거래가 10억 원보다 약 1억 2천만 원 오른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뭐 어마무시 갑자기 난리나게 올랐다 이 정도는 아닌 거. 네네. 이게 장기적으로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계속 하락세였는데 최근에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 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최고점이 아니라. 예, 계속 하락세를 몇 년간 거쳤거든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0년, 21년 이때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인 지역입니다. 이제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가 그때 다시 그렇죠. 좀 불거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얘기가 다시 접어지니까 또 장기 침체기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부동산이 침체기를 겪을 때 세종시와 그 인근 지역은 또 국내에서 가장 강한 침체기를 겪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도시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 그 다음에 매매가 이런 게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전이 됐다고 해도 제가 그쪽 기차 타러 가려고 표 끊으려고 보면 네. 표가 없어요. 왜냐면 아마 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동 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있다 보니까 네. 정부청사가 있다는 거는 그쪽에 볼일을 보러 갈 사람들이 많다는 아니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뭐 집을 사지 않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취재를 위해서 세종시에 자주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 갈 일 있으면요 미리미리 예매를 안 하면요 당일날 뭐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분위기는 요즘 어때요? 거기가 이제 아무 인프라가 없을 때부터 세종시를 봤는데 최근에도 가면은 그 변화 발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지금 현재 그쪽 여론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정부 청산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너무 침체돼 있다. 사실은 상가가 빈 공신률이 되게 높고요. 그 경매를 해도 낙찰가, 뭐 감정가 대비 밑으로 나와도 그 누가 지금 받아가질 않습니다. 현재 상황까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해결책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이 설치되지 않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근데 요것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 제 생각에는 그럼 이럴 때가 또 아주 내려왔을 때 살 시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나 이제 또 투기를 하실 분들은 지금 세종시에 지금 관심을 그래서 갖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세로 전환된 요인이 있기는 한 건데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막 세종시에 투자를 하고 막 해야 되는 건가? 그건 또 이제 별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말로는 여기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이제 추진하는 정부기구는 행복청이라고 이제 짧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 그래서 이제 이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세종시는 정부기관들이 많이 이전을 해야 도시가 활성화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니까. 근데 이 복합이라는 말에는 기업도 이전을 하고 뭐 언론사들도 이전을 하고 여러 기구들이 네. 정부기구가 아닌 다른 곳들도 이전을 해야 이제 도시가 활성화되는데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누가 강제로 이전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성과 효율성을 생각해서 네, 이제 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 세종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부기관 추가 이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세종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공약을 할 때는 결국 어떤 정부기관을 이전시킬 것인가 이 얘기로 귀착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남아있는 기구 중에서는 역시 청와대에 이제 그 대통령실로 바뀌었지만 네. 대통령실 제2집무실, 그 다음에 국회의 어떤 세종 분원, 이거는 이제 예산이 사실은 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들어설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정만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서 이런 여론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들 중에 누가 공약을 내걸고 있고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하면서 충청권 표심이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죠. 이분이 이제 대선 출마를 아예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선언 자체를, 대선 출마 선언을.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토론회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을 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이제 세종에 대해서는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국회나 이제 대통령실 세종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워싱턴 DC 앞서 말씀드린 네. 미국의 예를 들어서 수도로 이제 세종을 하고 서울은 이제 여의도를 중심으로 금융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건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세종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청권 표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노무현 정신 계승, 그다음에 국토균형 발전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세종 수도 이전에 공약을 강하게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살펴봤고 그러면 세종시 발전의 진정한 비전으로는 어떤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서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 세종 수도 이전이 가시화될 때 급등했다가 가시화되지 않았을 때 급락하고 침체기를 상당히 오래 겪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섣부른 투자는 좀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 집 마련 수요 차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건 부동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도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세종시를 얘기할 때 자꾸 이제 부동산 인프라나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100년지 내계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그냥 행정 중심이냐, 행정 수도냐 이거를 떠나서 스마트 시티, 조금 더 나아가면 AI 시티 컨셉으로 잘 만들어진 시범 도시. 이걸로 구축을 하는 게 이게 뭐 균형 발전도 발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AI 산업이 많이 뒤졌다고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기업도 새로운 어떤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시범 단지로 차제에 세종 수도 이전 논의 속에서 그러면 세종을 어떻게 스마트 도시로 만들 것인가? 네. 그다음에 AI 산업을 잘 접목시켜서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산업의 발전의 한 모멘텀으로 삼는 거를 세종시에 구축을 한다면 이걸 모델 삼아서 경남이 됐던 전남이 됐던 전국의 그 도시 모델을 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발전의 새로운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으로 세종 그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를 좋은 불쏘시개로 삼는다면 이번에 뭐 정치권의 논란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세종하면 AI 산업 떠올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접목돼서 발전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